안녕하십니까. 1위의 경제연수입니다. 오늘은 LG생활건강이라는 기업의 기업 분석 리포트를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LG생활건강이라는 기업은 국내 화장품 그리고 생활용품 1위 기업이 되겠는데요. 이 주요 사업으로는 세 가지 부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첫째, 화장품, 두 번째, 생활용품, 세 번째, 이 음료 부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LG생활건강의 2020년부터 24년까지의 예상 실적 컨센서스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점이었던 2020년, 2021년도 실적을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현재 꾸준히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우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한 근거는 이제 아래에 보시면은 이 화장품 부문의 매출이 엄청나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22년도에 21년 대비해서 화장품 부문의 매출액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상반기에도 작년에 나누기 2를 해서 상반기 수치를 낸다고 하면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올해 반기의 매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적이 상반기에도 지속된다고 하면은 이 작년도 매출에 또 역성장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이 화장품 부문이 되겠는데요. 다른 부문은 성장하는 것과 달리 화장품 부문은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LG생활건강에 좋지 않은 먹구름이 들여오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목표 주가를 먼저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LG생활건강의 목표 주가는 40만원이 제시되었고요. 이는 하나투자증권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좌측에 보시면은 LG생활건강의 목표 주가 추이와 해당 시점의 주가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목표 주가도 꾸준히 우하향을 하면서 이 해당 시점의 주가도 똑같이 주저앉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비춰봤을 때 목표 주가와 해당 시점의 주가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40만원의 목표 주가 산정 근거는 이익 추정치의 하향 조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타겟 멀티플 하향 조정이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글로벌 피어 대비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았었으나 이번에는 약 30%의 할인율을 적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브랜드 점유율 회복 등에 대한 성과 확인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매수에서 홀드 보유로 이견을 하향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부터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생활건강의 이번 3분기 잠정 실적은 매출액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약 1조 7,46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 그리고 전 분기 대비해서 약 3% 정도 감소한 수치가 되겠고요. 이 영업이익은 이 컨센서스 1,536억 원을 하회한 1,285억 원을 기록을 하였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32%, 전 분기 대비해서 약 18% 정도 감소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배주 순이익은 약 842억 원을 시현을 하였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0%, 그리고 전 분기 대비 약 5.7% 감소한 수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주요 부문별 매출 증감의 주 요인과 그리고 그 외의 기타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 화장품 부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장품 부문은 주요 채널의 매출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 면세점은 약 25%, 중국은 약 34% 감소를 하였는데요. 이 이익 기여도가 높은 면세점의 매출 부진과 중국 부문의 적자가 전환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에 보시면은 면세점 이익 기여도가 22년도에는 43.5%를 기록을 하였다가 이번 3분기에는 약 6.2%로 이익 기여도가 엄청나게 급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우라는 브랜드의 이제 마케팅에 집중하다 보니 마케팅 비용도 약 전년 동기 대비해서 1% 정도 증가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부문은 생활용품 부문인데요. 이 원료사업, 기저, 부담, 지속에도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견조한 실적을 시현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마이너스 17% 감소한 수치로 상반기에 마이너스 47% 기록한 것과 대조하여 감익을 상당폭 축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음료 부문에서는 탄산 중심의 매출 성장 및 부재료 가격이 하락을 하였고요.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1% 증가하였으며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약 3% 감액된 것과 다르게 이에 대한 상당수 부분을 부진을 만회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오프닝도 그리고 인바운드 증가도 무색한 어두운 전망을 보고 있는 이 LG생활건강인데요. 이에 따라서 전략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 입국자 수 증가에도 늘지 않는 개선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9월달 중국인 입국자 수는 19년 동월 대비해서 약 45% 수준의 좋은 회복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이 7월, 8월 중국 화장품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5% 증가한 수치로 대외 환경은 개선 중에 있습니다. 이 좌측에 보시면은 올해 중국인 입국자 수 추이와 19년 동월 대비해서 얼만큼 회복됐는지에 대한 퍼센티지입니다. 이 중국인 입국자 수는 올해 계속 한 번도 역성장 없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19년 대비해서도 지금 거의 절반 가까운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LG생활건강의 실적은 좋지 않아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가 주요 원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극심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할인 행사가 장기간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소비자 가격 저항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이 저가 제품을 찾다 보니 소비자들도 계속 지갑을 열지 않고 그에 따라서 기업들은 실적이 안 좋아지는 그러한 악순환의 형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속되는 라인업 리뉴얼과 구조를 개편을 시도하고 있는 LG생활건강이 되겠는데요. 이 9월 출시 13년 만에 더후 대표 라인업 청기단을 리뉴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간은 이 라인별 지속적인 리뉴얼을 지속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기존 럭셔리 브랜드 숨 오일을 CMP 그리고 빌리프 TFS 중심으로 육성 전략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국가별 구조 개편 요약이 있는데요. 일단 이 국내에서는 가맹 사업의 종료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북미에서는 빌리프와 TFS 중심의 지속적인 제품 육성을 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기존의 통신 판매와 방판 위주였다면은 이제는 드럭스토어나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이러한 판매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일본은 기존에 이러한 구닥다리의 방식이 있었다면 아주 좋은 신 방식으로 바뀌는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을 이 코로나 때부터 대비를 했었다고 하면은 좀 더 좋았을 텐데 그러한 부분은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 점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 해당 보고서에 중국 백화점 리뉴얼 포토가 있어서 갖고 와 봤는데요. 이 중국 상해 백화점에 있는 더후 매장이라고 합니다. 이영애 씨가 이렇게 대문짝하게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일단 이 화장품 진열된 것을 보시면은 이제 기존에
이렇게 여러 개의 제품이 놓아 있는 것들을 봤었다면은 이제 약간 고급스러운 리뉴얼 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이전에는 이렇게 저가 제품을 많이 팔았었는데 이번에 리뉴얼 된 제품은 약간 고가의 제품으로 이 소비자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을 텐데 이러한 고가 제품의 선에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획기적인 마케팅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고객을 유치해서 매출을 끌어올려야지 단순히 이러한 제품을 고가 라인업으로 런칭을 하여 이 리뉴얼 한다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광군제 판매 결과가 나중에 밝혀주게 될 것입니다. 데이터는 그때 가서 한 번 더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LG생활건강에 최근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이 LG생활건강은 전국 가맹점 387개를 약 구멍가게로 만들려고 했다라는 이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님께서는 이게 부당 가맹 해지일 경우에는 엄중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리고 민명덕 위원님께서는 공정위 조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고 가맹점주 보호에 지금과 마찬가지로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은 아래와 같은데요. 지난 9월달에 LG생건은 기습적으로 가맹점주 전원에게 사업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이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효과로 인해서 378개의 매장은 가맹점에서 대리점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LG생 가맹점주들은 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조사해 줄 것과 시정 조치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 공정위에 신고서를 접수를 하였는데요. 이 LG생건은 이 모바일 온라인 시장 확대를 위해 가맹점주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이러한 안 좋은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시정 조치를 요구를 하였고요. 그래서 이 공정위 위원장님께서는 가맹사업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저희가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향후 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 부분이 현실화가 된다면 또 한 번 이런 국내 시장에 좋지 않은 이 LG생건의 실적 흐름이 보여질 것 같은데요. 조속히 잘 해결되기를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LG생활건강의 차트 분석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를 확인해 보니 반등 시 적절히 탈출하는 게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째, 그 내용은 이 장기 이평선들의 역배열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장기 추세선이 역배열화가 된다는 것은 앞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계속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매물대가 계속 본전만 오면은 팔아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첫 번째 사유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상승시보다 상승했을 때 거래량보다 이 하락시에 거래량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비춰봤을 때 오히려 이 하락 때 매수하신 분들이 더 많아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올라올 때마다 던지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지지선이었던 이 40만원대의 지지선을 이탈을 하였는데요. 그거를 또 한참이나 깨고 내려와서 지금은 약 30만원대의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지지선을 확인해 보니 2008년도 리먼 사태 때의 저점을 보고 있는데요.
이 지지선은 약 14만원 수준으로 현 주가 대비 또 한 번의 반토막이 나야 지지가 가능한 그러한 주가 차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여기까지 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염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은 항상 유의를 하시고 추매에는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 멀티플이 악화가 좀 심화가 되었는데요. 이는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LG생활건강의 차트는 아주 좋지 않은 이 역배열 장기화에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저의 의견을 내비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조 분석 자료로 이 지표를 보면은 멀티플 하락 조정에 따라서 주가 하락은 당연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2018년부터 25년까지 이제 매출액부터 BPS까지 여러 지표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매출액은 정체가 이제 왔고요. 영업이익은 정체가 아닌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마진을 상쇄하기 위해서 영업이익률을 더 높여야 되는데 영업이익률은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 자본이 적절하게 활용을 하는지 나타내는 이 ROE가 주가 멀티플에 엄청나게 많은 작용을 합니다. ROE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약 20대에서 놀던 이 ROE가 4, 5, 6, 7 거의 4분의 1토막 또는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주주들에게 아주 좋은 주주 친화 정책인 배당금 또한 거의 3분의 1토막 정도 현재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이로 인해서 시장에서의 멀티플은 당연히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결과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ER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PBR 또한 이전에 거의 5배, 3배에서 놀던 PBR이 이제는 1배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위와 같은 이 실적에 대한 지표를 보면은 이런 결과는 당연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LG생활건강은 이러한 지표들이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 보여질 때 그때 다시 투자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것을 전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업이 이익을 내고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채 비율과 PPS 측면에서는 꾸준히 잘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 가치는 매년 상승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장기적으로 이 성장하는 기업이어야만 이 시장에서의 투자자분들에게 관심과 주가 상승에 두 가지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 현재 LG생활건강은 이제 앞에 보셨던 차트에서 보시면은 그러한 예쁜 모습을 다 끝내고 지금은 이제 약간 쇠퇴계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모습이 들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 온라인 판매 시장에 대해서 조금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일본 시장이 향후 어떻게 잘 대처해 나가는지가 이 또한 이익 증가성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지속적으로 LG생활건강의 일본 시장에 대한 개선세라든지 여러가지 부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2023년도 10월 27일 하나투자증권 한유정 애널리스트님의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해당 자료는 참고용어로만 보시고 본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인 가운데 감기 조심하시어 올 가을도 즐겁고 건강한 한 해 보내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